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서거석과 천호성 후보는 동료 교수 폭행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부딪혔고, 김윤태 후보는 비방전 자제를 요청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고, 당시 총장이 총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행위와 사실이 협박하는 아닙니다. 가운데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폭력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 아무 일 없었고 녹취록은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거석 후보는 천호성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문제를 제기하며 맞받아쳤습니다. 한국 대표이사 경력인데 허위 사실 거짓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계수업연구학회 카운슬 멤버가 맞습니다. 서거석 천호성 후보의 갈등은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며 난타전으로 치달았는데, 김윤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의 비방전 자제와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전북교육의 실정을 언급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10년 하는 동안 전라북도 교육은 황폐화됐습니다. 중저 학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낙후됐습니다. 새 후보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전북 교육감 선거는 서거석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자가 걸어온 길을 강동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교수 출신 교육가입니다. 지난 1954년 전주에서 태어난 서 당선자는 가정 형편 탓에 중학교 진학을 1년 미뤘고 학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2년 전북대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후 20여 년 만에 제15대 전북대 총장에 올랐습니다. 총장을 연임하며 대학 경쟁력을 강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처음 뛰어들었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재도전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줄곧 우위를 지켰고 마침내 전북교육 책임자로 올라섰습니다. 침체된 전북 교육을 다시 바꾸고 또 살려야 된다고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기치를 내걸어 대학의 쇄신을 이끈 결과 교육부 평가 2009년 SCI 논문 증가율과 2014년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의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서 교육감이 피해 교수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인데요.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입을 꾹 닫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 혐의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이 먼저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서 교육감도 맞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20여 분간 진행된 공판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뒤에도 교육감은 재차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단 한 번의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까?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혐의는 부인합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 중 TV토론회 등에서 이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폭행을 부인한 것을 허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거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서교육감 측은 공소장 속에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뺨을 때리지 않았다면 폭행 사실은 없는 것 아니냐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반면 서교육감 측은 2명 외에는 증인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피해자인 이 교수를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서교육감 측은 이 교수가 경찰 조사 때부터 말을 바꿔왔다며 이 교수로부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잡아 관련 증거를 살펴볼 예정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북대 총장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교수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죠. 재판부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굳은 얼굴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TV토론에서 서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 전북대 총장이었던 2013년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대학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이 총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전혀 사실이 협박하는 아닙니다. 가운데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유포하고 폭력으로 있어요.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서교육감. 검찰은 서교육감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서교육감이 실제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서교육감의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초기 조사 당시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단계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교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과 지역 취재 기자 등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서교육감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교수의 거짓말로 비롯된 일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비췄습니다.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짓된 말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진실공방. 재판부가 서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가 왜 거짓말을 했고 또 이를 뒤집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정에 들어선 서 교육감은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이 교수의 구속은 자신의 항소심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된 가운데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2013년 전북대 총장 당시 동료인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시작된 재판.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키며 제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기재 교수가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교육감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이 교수와의 선을 그으며 이 교수를 배제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공세에 고삐를 쥔 검찰은 이번에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고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가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위증을 연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진단서와 녹취록 등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61개의 증거물 또한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인정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은 총장 선거를 앞둔 연대와 동맹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서교육감 변호인단은 폭행은 없었다며 일관된 반박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교수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다른 교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혹시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진술 번복하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창과 방패의 대결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이처럼 힘찬 신년 포부를 밝혔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측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핵심 증인인 이규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교수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서교육감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구속과 선거법 재판 관련 질문에 서거석 교육감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증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대한 불만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약간 흘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 쓰는 경향도 있고 그 결과는 지켜봐달라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교육감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자신이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폭행당한 사실을 번복하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재 교수. 검찰이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 이 교수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결국 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서교육감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제는 반성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맞은 친구는 있는데 때린 친구는 없다. 전혀 납득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명백하게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이라고 하면 응당 자신이 했던 거짓말도 반성해야 되고 또 사과해야 되고. 검찰은 폭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위증 내용을 사전 연습했다는 증거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61건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추가 수사 내용이 실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해당 수사 내용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닌 기존 1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탄핵 증거로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행의 진위 여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1심 재판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아니 그러면 위증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의 사실관계는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 거고. 사건의 전모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위증 배경과 경위 그리고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결론이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검찰이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배후로 서거석 교육감을 지목하고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서교육감의 처남을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위증교사 혐의로 서교육감을 조여가는 형국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내 교육감 집무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검찰 수사관들이 속속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영장,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인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압색은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진행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까지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돼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 관련 서류를 증거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역시 위증교사.
사실상 서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교수가 증언을 뒤집도록 한 배우로 서교육감을 지목하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또 교육청 특정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해당 부서와의 연관성과 식자재 납품 과정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지금 위증 교사 혐의 연수가 된 건가요? 검찰은 위증 당사자가 자백하고 위증을 시킨 인물이 특정된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재판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당초 오늘 예정된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재판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의 요구대로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무죄가 나왔던 1심 재판과는 다른 전개입니다. 법정에 불려온 서 교육감은 지켜봐 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재판의 초점은 위증교사의 몸통과 배우를 밝히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초 예정된 2심 선고 대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위증 교사 혐의로 검찰이 서 교육감과 교육감 처남 유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상황. 위증 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 수사 결과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된 서 교육감은 애써 웃는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처남이 지금 위증 교사 혐의 받고 있는데 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역시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남의 단독 행동이었나요, 그러면? 기다리고 지켜봐 주세요. 검찰은 위증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이기재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 등 41개의 증거 또한 새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교수가 2심 추가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보인다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교육감 처남 유 씨 외에도 이기재 교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북대 교수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위증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기재 교수가 총장 선거에 나설 당시 이 교수 측근과 서 교육감 측이 조력을 약속한 것 아니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혹시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진술 번복하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위증 교사를 지시한 몸통과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서 교육감을 점점 옥죄어 오는 상황. 재판부 또한 이제는 실체 파악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한 만큼 당분간 재판은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를 다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재 교수 증인 채택 여부, 새로운 증거 채택 여부는 오는 3월 27일 진행될 다음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